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은 LH 설명회를 다녀왔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받아와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선물 세트도 주신 것 같아요. 저한테만 주신 게 아니라 참여하시는 분들께 주셨는데, 제가 오늘 느낀 거를 짧게 요약하자면은 지금 빌라 시장에 공급이 안 돼요.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시행자들도 힘들고 그걸 넘어서 많이 망하셨고요. 시공사도 참 애매한 입장입니다. 왜냐면 대금을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입장에서 지금 빌라 공급 시장은 서울 기준으로 아마 예전에 비해서 30% 안쪽으로 이제 위축이 됐거든요. 30%가 줄어든 게 아니라 70%가 넘게 위축이 되고 있어요. 이런 시장에서 LH가 아마 어떤 빌라 시장에 어떤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조금씩 만들어 가주지 않을까. 물론 민간 시장까지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토부 장관님이 바뀐 이후로 물밑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느껴졌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물론 지금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온 거여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전 그래도 변화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공감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장을 다니게 되면은 누가 집을 사고 있나가 되게 중요해요. 누가 집을 팔고 있지, 누가 집을 사고 있지를 얘기하기 이전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기 굉장히 좋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 내용은 제가 공감을 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좀 큰 의미가 없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하지만 지금 시장에 좀 포인트를 하나는 잡을 수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초급자 강의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제가 기간인지라 좀 말을 많이 하고 다녀서 지금 목소리가 약간 가라앉았는데 이게 저한테만 들리는지 여러분께 전달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좀 가라앉았으면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기사 보시면요. 똘똘한 한 채는 역시 서울이요. 원정 매입 급증 이것 때문이라는데 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밑을 좀 내려보시면요. 서울 아파트 매매 중 비서울 거주자의 매입 비중이 23.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와, 이게 외지인이 서울 아파트를 사는구나, 많이 올라가는구나 보시면 여기에요.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투자 급증, 서울 대부분 비조정 지역 되면서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거죠. 전세값이 올라서 갭 투자도 용이하다. 그리고 GTX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 이전에 제가 이거 하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서울의 본 모습이에요. 우리 지금 여기 있거든요. 3월달.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흘러는 가고 있지만 과거 시장에 비해서 거래량이 거의 뭐 의미가 없죠. 여러분 예전에 12,000건, 14,000건, 15,000건, 툭 하면 10,000건, 6,000건은 뭐 이렇게 많은 편에 속하지도 못할 정도로 거래가 잘 되던 시장에서 지금 몇 건이에요? 이제 살아나서 2,500건까지 찍혀 있어요. 3,000건인 시장에서 지금 비중이 만약에 이 정도 되면은 큰 의미가 있나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시장을 누가 사는지가 투명하게 보이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시장이 살아나기 어렵다는 거죠. 제가 이 기사가 좋다고 한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 보시면 서울 아파트를요, 외지에서 사고 있어요. 23.4%인데 거래량으로 따지면 아파트가 많이 팔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우리는 지금 서울 아파트를 다시 사고 있는 분들이 누군지에 대한 생각을 안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취득세, 중과세가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사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무주택자 분들은 주택을 구입하는데 큰 허들이 없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뭘 살까요? 저가주택을 삽니다. 그런데 왜 저가주택을 굳이 지금 살까요? 지금 주택을 왜 살까요? 요거예요. 시장에는 항상 저가가 됐을 때 저렴하다고 생각되면은 사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해두든 나중에 자식들에게 줄 걸 사두든 아니면 투자용으로 사두든 전세를 끼고 사든 어떤 특별한 대출을 끼고 사든 아무튼 간에 모든 시장에는 저가 매수하는 사람이 늘 있습니다. 주식에도 있고 비트코인에도 있고 부동산에도 있고요. 부동산 중에서 강남, 서울 부동산은 저가 매수 수요가 역사적으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좋았던 예시가 뭐냐면 돌아가 보셔서 여기 어때요, 여러분? 한 달 거래량이, 제가 이걸 다시 볼 날이 올지는 모르겠는데 서울 아파트 한 달 거래량이 559건이에요. 이 사람들 누굴까요? 이 사람들 왜 샀을까요? 외지인이란 뜻이 아니라 저가니까 사는 거 외에는 부동산을 살 분위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시장을 이끄는 수요 중에 한 부분은 누구냐면은 저가니까 서울 아파트 그냥 사두는 사람이에요. 외지인이 갑자기 집을 많이 사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띈다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지가 반년쯤 됐습니다. 이미 연속성이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분들만으로 서울 부동산을 지금 움직일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 좋은 포인트가 정리되어 있는데요. 서울 대부분 비조정 지역이니까 실거주 안 해도 비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지금 서울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은 실제 거주할 생각이 없는 분들도 꽤 있다는 거죠. 즉 저가니까 그냥 사두는 분이 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학습 효과로 말씀드리지만 작년에도 이런 분들이 들어왔었어요. 노도강도 거래됐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더 내려간 곳들이 꽤 있죠. 이분들은요. 저가 아니면 안 사요. 일명 좀 다르게 얘기하면 투자용으로 사두시는 거예요. 재테크용이거나 선점한다는 개념으로 사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빠져있는 게 누가 있죠? 맞아요. 실거주할 생각이 있는 분들이 매수를 본격적으로 안 하고 있죠. 왜 이럴까요? 실거주를 할 분들이 어디가 있냐면요. 이거 너무 쉬운 얘기인데요. 전세 시장에 가 있어요. 또는 월세 시장에 가 있어요. 네가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전세 월세는 무슨 개념이에요? 내가 실제로 거주한다는 개념이 맞죠. 99% 이게 맞잖아요. 매매한다는 개념이 여러분이 실제로 거주할 거란 개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분리해서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작년 시장의 한계점이 드러나요. 작년 시장에는 실제 거주할 계획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된 거예요. 본인의 대출 상황에 맞춰서 무주택자란 한도 내에서 딱 그분들이 들어오다가 8, 9월 달에 꺾인 겁니다. 시장이 상승의 한계가 있었고 본격적인 상승이 이루어지지 못했죠. 이 중에서 실제 거주할 마음이 있거나 미리 사두고 싶은 분들 중에 자산이 많은 분들이 주요 지역을 매수하신 거고 거기는 회복을 했죠. 하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회복을 못한 지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시장은 어때요? 거래량 늘고 있죠. 제 말대로 거래량 나올 거예요. 두고 보세요. 제가 한두 개 확인한 게 아니에요. 현장 확인까지 한 겁니다. 하지만 이게 당장 가격 상승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단 말도 제가 덧붙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의 수요는 작년 수요랑 비슷합니다. 외지에서 와서 실거주 안 해도 되니까 사놓거나 그냥 내가 자녀가 이제 서울에서 출퇴근하니까 서울 집을 저가에 사놓거나 아니면은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나왔으니까 저가 매물 있으면 사놓거나 이런 분들만 있다 보니까 웬만한 단지에서는 호가를 올리는 게 어려워요. 호가를 올리면 안 따라옵니다. 옆에 단지로 가버려요. 그럼 이게 시장 회복으로 이어질까요? 그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여기 보시면 내가 실거주할 마음이 있는 분들이 매수를 해서 여기 동참을 해야 나와 있는 금매나 매물을 걷어낼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금매 나오는 속도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월세 전세 시장에서 사람이 넘어와야 뭐가 게임이 붙는 거지 그 전에는 작년처럼 정부에서 하는 어떤 약간의 부양 대책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시장을 보는 눈이 딱 요런 분들 이 정도면 저가다 사놓으면 되겠다 요런 분들 한도 내에서 아주 제한적인 수요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원정 매입이 퍼센테이지가 올라가 봤자 평년 대비 거래량의 평균 절반이에요. 그것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되는 거는 실수요자예요. 실수요자가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투자자라고 부르기 애매해서 그렇지 투자자 마인드를 장착한 실수요자처럼 보이는 분들이 많이 사서 그렇지 진짜 내가 거주할 마음을 가진 분들이 밖에 나가보면은 본격적으로 집을 사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시장에 실제 있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약하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매물을 걷어내질 못합니다. 이분들이 사고 금매물 또 나오고 이분들이 사고 금매물 또 나오고 이게 도돌이표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돌고 도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거 되게 쉬운데요. 여러분이 지방에 살고 있는 부자예요. 돈이 많아요. 그럼 서울에 어디 아파트 사고 싶으세요? 자, 예를 들어서 서울의 잠실이 확 떨어졌어요. 정고점 대비 한 7억이 떨어졌어요. 근데 내가 대구에 살고 있는 부자야. 어때요? 사놓는다고요. 돈이 많잖아요. 사놓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작년에 목격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단지는 거래가 이어지면서 호가를 따라간 거예요. 왜? 돈이 많은 사람이 샀다는 겁니다. 어차피 갭 투자 안 되거든요. 돈이 많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요번 시장에서는 좀 아래급지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왜냐면 작년에 금매가 있던 단지들은 금매가 이제 없고 아랫단이 보이거든요. 요새 이제 마포가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마용, 성원 이런 쪽. 거기도 사실은 아파트 가격이 절대 가격이 싸진 않지만 그분들이 봤을 땐 괜찮은 거예요. 그런 단지 따로 가는 거고 서울에 있다가 이 하이엔드 정말 고가주택 사고 싶은 분들은 그냥 사는 거고 그 아랫단에 있는 분들은 실수요자가 지금 전세 월세로 다 튕겨져 나가 있잖아요. 돌아오질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저가니까 사겠다. 이 좋은 대출을 활용하니까 사겠다. 요 분들만으로 시장을 돌려야 되는데 문제는 그 단지들은 체력이 힘들어서 좀 급하게 팔고 싶은 분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요 시장의 수급의 밸런스가 맞아야 되고요. 요 수급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키워드는요. 월세 시장에 있다고 2년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전세로 가고 전세가 매매로 가고 이런 모습을 지켜봐야 되는데
올해 안에 그 모습 그리고 기사가 전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시 한번 쭉 보시면서 그 내용 지속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